예,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길선 전 북한 제2자연과학원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자, 이거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체포된 사람이 2명이고, 그죠? 2명에다가 남성 4명은 도주 중인데,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중요해요. 말레이시아 경찰은 뭐냐면 이게 청부암살단이다 이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고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이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백두혈통을 암살하는데 북한이 청부암살단을 고용해서 했을 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레이시아 경찰하고 좀 다른 견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는데요. 예. 이 말레이시아 요송요 뭐요 이것도 잘 내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예. 얘들도 북한 애들일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여권 갖고 있어도. 제가 대학 2학년 때 예. 종합대학 다닐 때 한번 인물 심사에 갔던 적이 있어요. 예, 불려서 한 3단계까지 갔댔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뽑힌 이유가 약하고 새까맣고 눈이 동그랗고 그래서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 지금은 안 그러신데? 화장을 하셔서 그런가? 아닌데? 몰라요. 많이 변했는지. 예. 그래서 나도 거기에 뽑혀가지고 예. 거기까지 갔다가 탈락했는데 그때 다행이네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데려다가 키워서 신분 세탁해서 말레이시아 그쪽에 영원히 구주시킨다는 거예요. 걔네 나오는 2세, 3세도 또 구주를 달고서 키운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해외 아주 장기적으로 그냥 몰라보고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아, 난 거기 가고 싶다. 그러니까 딱 잡아떼더라고요. 아는 분이 거기 가면 안 돼. 부모가 죽어도 못 들어와. 너는 나가면 북한 사람이 아니야. 거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건 내가 대학 때 알았거든요. 이거 다 보면서 피도 그 생각이 납니다. 얘들도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과거의 사례를 보면 깐수라고 옛날에 모하메드 깐수요. 모하메드 레바논 깐수. 국적이라고. 그렇죠. 레바논 국적으로 세탁해서 예. 우리 한국 와서 간첩 활동하신 분. 그분은 잠꼬대도 아랍어로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랍어로 할 정도. 그리고 또 뭐 87년도 대한항공 폭파 김현희 폭파사 김현희도 이 마유미라고 또 예. 신분 세탁을 했고 그리고 언제입니까? 그 83년도에 이 미얀마에서 그 아웅산 폭발 테러 사건 났을 때도 잡혔던 그 북한 공작원도 이 미얀마 사람 흉내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번 사건은 제가 이 보도되는 걸 보면 꼭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북한이 나름대로 김정남에 대한 일종의 그 암살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지금 그 수행해서 자신들이 꼬리가 밟혔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을 감안을 해서 아마 일종의 그 동남아에 있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청부 살인 조직에게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 계획을 한 것이 아닐까. 근데 아니면 백두혈통한테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이때까지 그랬다고 해서 꼭 그걸 뭐 따라가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또 기획을 했을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뭐냐면 누구 발이냐, 누가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을 발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이건 말레이시아 언론이 지금 그 보도를 한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 언론이 경찰에 따르면 이렇게 했는데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은 지금 공식적인 어떤 표명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부총리가 뭐 북한의 시신을 인도하는 것처럼 뉘앙스의 어떤 얘기를 했지 공식적인 경찰의 어떤 그 수사 결과 발표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말레이시아 그 경찰이 이거를 청부 살인단으로 본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난 뭐 남자들이 시킨 대로 했다 뭐 장난하는 줄 알았대. 이게 근데 5초 만에 끝내요? 5초? 이거는 프로페셔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법을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범행 당시에 이제 장갑 같은 것도 했었고 지금도 독구물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순식간에 사람의 목숨을 해칠 만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전에 충분히 연습돼 있고 훈련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드러난 행적도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글쎄 리얼리티 쇼인 줄 알았는데 왜 도망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호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호텔 가가지고 머리 깎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저는 정말 이게 일반 형사 사건으로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청부살인 쪽이 좀 가까워 보이긴 해요. 다른 조직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약간 의문스러운 거는 백두혈통이라면 예의를 갖췄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으로서. 근데 백두혈통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백두혈통은 건드리지 말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가 정부가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마 북한과의 관계 또 우리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아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칫 이것이 사건 자체가 이 진상이 미국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 하수인격인 그 예. 지금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던 여성 예. 2명만 잡혔지 그 뒤에 지금 남성 한 명도 잡혔다고 하지만 그건 남성도 아니죠. 그 사람은 네 명 중에 피의자가 한 아니고 명이 참고인이라고 아니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다 예. 조정했던 4명은 벌써 말레이시아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레이시아가 지금 아직까지 그 부검에 대한 결과도 지금 제대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예.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 아하.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사건을 크게 문제시키지 않고 일종의 좀 덮으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요 우리 정보당국 같은 경우에는 한훈일이라는 이름의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무역상이 김정남 암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추론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훈일이라는 사람이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무역상으로 있으면서 이 비자금을 관리했는데 김정남이 바로 이 한훈일이한테 가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가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가서 이 비자금을 정리하는데 이 하여간 일조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한훈일이 김정남의 동선을 알고 그래가지고 실행을 했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제가 여기는 잘 몰라요. 예. 근데 이렇게 불러줘서 나왔는데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예. 김정남이도 김일성 족속이에요. 예. 그 사람이 북한에서 북한 인민을 위해서 벼 한 퍽이 꽂은 적이 없는 놈이에요. 아하. 자기 아버지 김일성 족속의 혜택을 다 누리고 돌아다니다 죽었어요. 일말의 동정심도 저는 없어요. 막 이걸 갖고 그거 쟤네끼리 죽인 걸 지금 며칠 동안 한국 언론이 떠드는 게 영화 같잖아요. 나는 예? 영화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 사실은 하는 생각도 북중 들어요. 관계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김정남 피살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김정남의 동선이 노출됐다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를 하필 김정남이 말 그렇게 자주 예.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영대 장성택과는 김정남이 좀 가까웠던 사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장성택이 대사로도 왔었고 그래서 예. 그 인연들이 아직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우일이 아마 배신을 한 것이라고 지금 일부에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긴 하죠. 원래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할 때 저렇게까지 동선이 파악이 되고 누구도 저 적강공사 공항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로 왜 김정남이 갔는지도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건 상당히 평소에는 가까웠던 사람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런 가능성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꾸로 김정남 같은 경우는 한훈일이 예. 아내가 예를 들어서 빨치산 김명준의 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 또 30년 동안은 북한 정권이 지금 한훈일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얼만큼 한훈일이 북한 정권에 가까운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아무리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 때문에 그렇게 그 자기 동선도 다 노출하고 하는 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무역상 무역 총책이 뭐 중국이든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의 호가호위하면서 그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아하. 없거든요. 네. 그 한마디 제가 네네. 드릴게요. 그 사람이 빨치산 출신에서 어디 나와서 그렇게 이때까지 장수하면서 살았다면 걔는 특수요원입니다. 아,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아하. 안 특수요원이다. 그렇습니까? 예. 어. 오랫동안 잠복시키고 오랫동안 숨어서
활동하는 특수요원입니다. 김정은이하고 가깝고 멀고 여기는 김정남이가 죽었네거든. 얘는 자기 임무를 집행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예. 그건 가깝고는 다 외형적인 거고 아하. 기본은 그렇게 봐야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김정남이 예. 아무리 가까웠어도 사실 예. 굉장히 경계를 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한운일에 뭐 이렇게 동선을 노출해서 한운일에 도와줬다라는 것은 사실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일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모든 게 추론입니다.